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60강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죠. 박정희 정부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보면 바로 10.26 사태로 말미암아서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된다고 했죠. 즉 10.2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 박정희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자 유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갖다가 새롭게 선출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선출한다고 했죠? 바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무슨 헌법에 따라서? 아직까지 헌법이 개헌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유신 헌법에 따라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1979년 12월 6일 바로 제10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갖다가 선출을 하게 되냐면 최규하라는 분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계엄령을 발표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됩니다. 10.26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본부를 꾸리게 되고, 이때 이 합동수사본부를 갖다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전두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일명 신군부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이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신군부라고 일컬어지는 군대 내 육사 11기 하나회 사조직입니다. 이 소속의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갖다가 일으킨 거죠. 그들을 일명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신군부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이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오죠. 첫 번째는 10.2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비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 신군부 세력은 서울 일대에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바로 계엄령을 갖다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자 이에 다시금 서울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1979년부터 1980년 5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봄이라 하여 대대적으로 비상계엄을 철폐하라, 그리고 유신헌법을 폐지해라, 그리고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 퇴진해라, 이러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민주화를 갖다가 요구하면서 서울의 봄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1980년 5월달, 특히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신군부 세력은 오히려 5월 17일 날짜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5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게 되고, 이에 5월 18일 광주 일대에서 이러한 전국적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8일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 확대에 따른 저항 시위가 어디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에 신군부 세력은 오히려 이 저항 시위에 대해서 계엄군을 투입하여서 오히려 이 강주 시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자 이에 강주에서도 따로 시민들이 시민군을 갖다가 조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 혹은 강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끝내 이 시민군은 5월 27일 5월 보시면은 5월 27일 전남도청이 끝내 이계훈군에 의해서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됨으로써 끝내 이 강주민주화 운동은 어쨌든 진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신군부 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5월 31일 일명 국보위, 정확하게는 국가보위, 정확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우리는 이걸 줄여가지고 국보위라고 일컫는데, 국보위를 갖다가 조직해서 이제 무엇을 실시하느냐, 군정을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는 저번에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군정을 실시할 때 설치했던 기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끌어 갔다고 했죠. 이 신군부 세력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서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때 했던 활동들을 보면 언론 통폐합,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삼청교육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금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갖다가 선출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선출한다고 했죠? 아직까지 헌법이 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디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누가 선출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1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났지만 전두환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모두 장기 집권을 하다가 끝이 안 좋게 끝이 납니다. 그에 따라서 자기는 장기 집권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하면서 좋게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1980년 10월 27일 또다시 헌법을 개헌하게 됩니다. 8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8차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개헌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자. 대통령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는 이제 장기 집권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직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헌법을 개헌하는데, 한 번, 몇 년? 7년 단임제를 하겠다. 그죠? 이거는 뭐 한 번 이상하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같죠. 7년 단임제를 바탕으로 한 8차 개헌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다시금 이 8차 개헌에 통해서 다시금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충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장충체육관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간선제를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금 12대 대통령으로 바로 이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부터 해서 제12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가 다시 헌법을 고쳐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12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드디어 전두환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과 같은 이러한 81년도 출발하게 되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은 크게 강경책과 유해책을 갖다가 강경과 채찍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언론 통폐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경책으로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은 탄압을 이어갑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특히 대학생들이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또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사 통폐합을 실시하죠. 언론사 통폐합, 그리고 삼청교육대. 그래서 물론 이 삼청교육대를 통해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새롭게 교육을 시킨다 이런 명분이 있지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제목을 넣어서 인권과는 반하는 그러한 이러한 훈련을 시켰던 이러한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서 강경책을 펼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잠재우고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대로 유화책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책도 실시를 했던 반면에 국민들을 갖다가 유화책을 갖다가 실시해서, 대표적으로 기존에 있던 12시가 되면 야간 통행이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든지 야간 통행 금지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밤문화, 그리고 밤문화가 발전하면 또 성문화, 이런 것에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교복이라든지 두발 자유화, 그 외에도 예전에는 이 박정희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그 외에도 드디어 프로 스포츠 등을 갖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러한 프로 스포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정치보다는 스포츠라든지 혹은 자유의 문화, 그리고 뭐 밤의 문화, 이러면서 범죄도 사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가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을 하다가 1985년 총선이 있게 됩니다. 이 총선 이후에, 자, 다시 보면 1985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이 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구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제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중에 드디어 1987년 이 전두환 정부 임기 말년이 되겠죠. 1987년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1987이라는 영화도 나왔다시피 대대적인 이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 중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영화도 만들어졌죠. 박종철 치사 고문 사건, 이런 것들이 발발하여 대대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이에 오히려 이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4.13 호헌 조치. 호헌은 무슨 말이냐?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겠다,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꿀 마음이 있다 없다? 바꿀 마음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다시금 더욱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한열 열사가
근데 체류탄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6월 9일에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에 불을 땡긴 격이죠. 이 운동으로 해서 바로 대대적인 이제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6월, 이거 중요하겠죠.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6월 민주화 항쟁에서 내세웠던, 국민들이 내세웠던 게 무엇이냐? 바로 호헌 철폐해라. 헌법을 지키는 것 없애라. 호헌 철폐. 그리고 독재도 타도하자. 그래서 이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구호가 되겠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요구하게 됐고, 이에 끝내 이때 집권당의 총수였던 노태우가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6.29 민주화 선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6.29 선언을 바탕으로 마지막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987년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9차 개헌의 내용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과 9차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데 바로 두 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하겠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뭐죠? 7년 단임제였는데 이제 뭘로 바꾸겠다? 5년 단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끝내 전두환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게 되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됨으로써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거 무엇이냐, 보시면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린 것은 11.6 사태, 또한 신군부 세력, 전두환을 비롯한 그 노태우 이런 하나의 소속의 군사 세력이, 신군부라 불리는 이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것이 12.12 사태다. 이후 5.17 비상계엄 전국적 학대로 인해 가지고 5.18 비상계엄이 내리자 이에 대한 저항 시위로 광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를 갖다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 혹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진압 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다시금 5.18 민주화운동을 잠재운 후에 바로 이 8차 개헌을 단행해서 12대 대통령이 오르게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의 탄압은 이어지게 되었으며 정권 말기 87년도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끝내 이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6.29 민주화 선언과 9차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